예, 마지막으로 희년은행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년은행 여기 조합원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최대한 빨리 희년은행이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희년은행은 오늘 행사를 주최한 희년함께에서 8년 전에 만든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금융 프로젝트인데 아까 이제 최강호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융이 너무 중요하다. 주거권에 있어서 금융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희년함께서 여러 해 동안 고민하다가 새로운 금융 활동, 작지만 강력한 금융 자금을 모으는 기금을 모으는 활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프로젝트가 바로 희년은행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뭐 이제 주제로 희년은행 왜 만들었는지,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희년은행이 왜 주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 희년은행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어, 정의로운 주거권을 위해서 어떻게 금융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대안적인 금융 모델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년 함께가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롤링 주빌리 운동이라고 해서 부채 탕감 내지는 부채 소각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었어요. 월가를 점령하자 이런 이제 슬로건도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2014년 어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롤링 주빌리 운동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운동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희년 함께도 청춘 희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연대 단체들과 같이 부채 탕감,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채 탕감 내지는 부채 소각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부채 상담도 하고 채무 조정 관련된 지원도 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춘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운동에 대한 소개를 듣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 한 명의 부채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희년함께가 도와줄 수 있겠냐? 기금을 모았다. 대신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희년은행이 대신 대출을 해주고 상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2016년에 희년은행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한 교회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기금으로 고금리 부채 때문에 힘든 청년을 돕겠다.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희년함께서 희년은행이라고 하는 활동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8년 정도 됐는데 지금 600명 좀 넘는 조합원들이 그야말로 십시일반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이제 저축, 무이자 저축을 통해서 기금을 모으고 필요할 때는 또 인출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저축금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7억 6천만 원 정도의 기금이 모여 있고 이 기금으로 무이자 대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고금리 부채를 가진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전환하는 대출 사업을 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그 고금리 부채를 가진 청년들 재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고금리 부채가 왜 생기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주거 문제가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월세 때문에, 보증금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고금리 전환 부채 전환 대출만 우리가 다룰 게 아니라 주거와 관련된 대안적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거보증금 지원 대출도 만들게 됐고 교회가 만약에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새로운 모델의 주택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지원하는 공동 주거 지원 대출 프로그램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희년은행 소개하러 어디 갔을 때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상환 관리하고 또 이제 손실 가능성을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그 자리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재무 상담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 재무 관리 동행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적정하게 무이자로 대안 대출하는 프로그램들이 크게 고금리 전환 그리고 주거보증금 지원 이렇게 있고 주거와 관련된 교회 혹은 주택협동조합도 저희 단체조합으로 가입된 곳들이 몇몇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 주체. 그래서 그 주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무이자 은행
만들었는데 부채를 넘어 주거를 생각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재무 상담하면서 주거비 때문에 생긴 부채가 많다는 현실도 알게 됐고, 저희가 이제 이제 재무관리 동액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그룹으로 가계부 체크하고 같이 좀 이제 재정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소그룹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 있는 2개 교회에서 각각 한 5, 6명 정도 그룹 활동을 했었어요. 3개월 과정으로. 근데 A, B 보시면 이제 같은 교회고 2개 교회 사례니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20대 후반 사회초년생. 근데 A, B는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 집에서 사는 청년이에요. 소득도 거의 비슷해요. 200만 원, 250 그 수준 정도 되는 1인 가구. 나는 이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는 거죠.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은 주거비로 보통 한 7, 80만 원 정도 매월 쓰더라고요. 월세, 관리비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 주거비 합치니까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나 보시면 이 청년들이 대체로 비슷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3, 4년 정도 사회초년생으로. 그래서 소득도 거의 비슷하고 미래에 대한 꿈, 진로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다 조금씩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나의 청년들은 저축을 10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고스란히 주거비가 이 가나 청년들은 이제 저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2월, 3월 2달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상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신청서 오픈하고 일주일도 채 안 돼서 174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조기에 좀 신청을 마감해야 됐을 정도로 채무조정 관련 내가 이제 갑자기 빚을 떠안는 거잖아요. 이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너무 이제 어딜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철빈 위원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필요를 많이 느끼는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좀 자세하게 설문을 받았는데 전세 보증금 규모가 이제 아까 이철빈 의원이 하신 거랑 거의 엇비슷하기는 해요.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인 피해자가 78%, 그 중에 70% 이상 전세 대출 받은 피해자가 85%.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증금을 대출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는 주거보증금 지원대출 관련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면 개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주거보증금 지원대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이제 지수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많이 갈리는 거를 저희가 봤어요. 청년들의 경우에. 내가 수중에 500만 원, 1,000만 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반지하나 옥탑방이나 고시원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그 500만 원, 1,000만 원을 어떻게든 구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이제 보게 돼 가지고 작은 액수지만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대출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남과자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공동체 주택, 뭐 사회주택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동체 주택을 짓고 거기 그 교회는 한 3채 정도를 지었더라고요. 공동체 주택을 같이 지어서 같이 기획해서 땅도 매입하고 그렇게 건축까지 했는데 이런 프로젝트에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주체에서 이제 그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우시는데 중간에 비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여러 정책 자금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썼는데 그 사업 기간 동안에 비는 구간을 어떻게 메꿔야 되냐. 그래서 저희 신한은행에 문의하실 때 저희가 단기 대출로 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완충이 되어 드리는 거죠. 그런 식의 사례도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이자 은행이고 무이자 저축 운동인데 무이자로 저축을 하시긴 하지만 포인트를 누적시켜 드려서 이 포인트를 누구든 쓰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조합원 분들이 이 포인트를 쓰실 때 어떤 명목으로 신청하셨냐 여쭤보면 주거와 관련된 이유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이사하거나, 아니 가족이
주거보증금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이사하거나 이런 식의 주거와 관련된 이슈로 대출을 이용하시는 조합원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저희는 이제 아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지만 강력한 모델이 희년은행도 계속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커져야 되겠지만 아까 지수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의 커뮤니티, 교회가 저는 아주 중요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자원이 많은 가능성이 많은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희년은행의 사례, 희년은행의 모델이 각 교회랑 잘 연결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기금을 조성해서 그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거보증금이 없는 청년들,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 환경이 취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금이 희년은행도 하나의 모델이고 교회마다 잘 기금이 조성돼서 이미 그런 단체조합원 교회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잘 연결되고 네트워킹이 잘 되면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이자 저축 운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희 희년은행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